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21일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산중공업의 합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는 좀 정신없이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도 내용을 좀 자세히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주가는 뭐 11,600원으로 마무리를 좀 한 상태고 시간 외에서 200원 정도 상승해서 뭐 월요일 정도 상승으로 시작할 거라는 것은 뭐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합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좀 짚어가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흡수 합병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던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주식회사, 이 두산인프라코아를 현대중공업에 매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사업부와 그 다음에 두산밥켓을 가진 지분을 가진 이 지분회사를 두 개를 분리를 시켜서 사업부는 이제 매각을 한 거고요. 이제 두밥을 가진 두밥의 지분을 가진 이 지분회사를 두산중공업으로 가져와서 흡수, 인적, 분할 및 이제 합병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어려운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뭐 목적 이런 거는 다 뭐 다들 뭐 큰 관심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뭐 크게 중요한 얘기 없습니다. 뭐 다 하는 얘기 하는 거고요. 경영의 효율성 및 시너지 강화, 도모를 위해서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중요 영향이나 뭐 이런 거 다 넘어가고 이제 합병 비율은 두산중공업과 이제 두산인프라코아가 1대 0.473427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비율이 너무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합병 비율이 1대 이렇게 0.47 뭐시기가 나오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를 100주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47주를 받게 되고요. 나머지 이 소수점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돈으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1000주를 갖고 계시면 473주를 받게 되고 나머지 이제 이 소수점은 또 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합병 비율이 정해졌고요. 이 합병 비율이 그러면 어떻게 산정이 되었나? 자, 두산중공업의 이제 기준가를 결정을 할 때, 합병가액 산정을 할 때는요, 기준 시가, 마지막 이제 11,400원으로 이제 결정이 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가치가 8,567원인데, 이제 기준 시가가 자산 가치보다 높을 때는 기본적으로 합병가액을 기준 시가로 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400원으로 두산중공업은 결정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본질 가치가 7,827원인데 이제 수익 가치가 8,500억, 자산 가치가 6,800억으로 해서 1대 1.5의 비율로 가중 산술 평균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질 가치를 7,827원으로 보고 합병가액을 본질 가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병가액을 두산중공업은 11,400원,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아는 7,827원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합병 비율이 이제 1대 0.47이었는데 그 전에 이제 이 두산인프라코아에 대해서 또 이제 인적 분할 비율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비율은 이제 1대 0.6895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산 방법은 굉장히 복잡해서 뭐 자세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두산인프라코아 2억 1000만 주, 2억 1600만 주인가요? 거기서 0.68 이 비율을 곱해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또 나머지 이제 합병 비율을 곱하게 되면 이 신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주가 총 이제 6,700, 신주의 합병 신주의 종료 수가 6,700만 주가 되는데요. 분할 비율 다 곱하게 되면 이 주주분들의 주식을 가진 주식 수의 이 비율을 다 곱하게 되면 나머지 이제 소수점을 다 현금으로 받는다고 쳤을 때 6,700만 주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신주가 두산중업의 신주가 지금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총 주식 수가 두산중공업이 3억 7,400만 주인데요.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이 6,700만 주가 늘어나게 되니 한 4억 3천만 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전에 유상증자도 진행을 했는데
주식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좀 주식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일단 다행인 것은 계속 얘기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합병 계약일이 이제 3월 19일이고요. 주주 확정 기준일이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4월 5일까지 이 두산인프라코아를 들고 계셔야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병을 하게 돼서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에 대해서 합병 반대 의사 통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주 입장에서 나는 합병에 반대한다. 그래서 합병 신주를 받기 싫고 대신 돈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이 반대 의사를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예정 일자가 5월 13일인데 이때 이제 결정이 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행사 기간이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주식 매수 청구권이 어떤 것이냐? 이거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 이건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란 주식회사의 합병과 영업 양도 등의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하여 이제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 대해서 지금 합병이나 이런 걸 별로 원하지 않는 주주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이제 주식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되고 돈으로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매수 청구권 기간 요때 이제 반대를 하고 행사 기간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어느 시기까지 이제 돈을 준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합병 등기 예정 일자는 7월 1일이고요. 7월 1일에 이제 되고 신주 산장 예정일이 7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4개월 뒤에 신주 상장이 되고요. 아직은 좀 머나먼 얘기지만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주주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주식을 보호하는 그런 권리라고 했죠. 그러면 모든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이 이거를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미치는 효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주식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매수 대금이 3천억 원을 초과를 하거나 아니면 두산중공업의 주식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매수 금액이 2천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본권 분할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분할 합병 계약의 전부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주주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 매수를 해야 되는 이 매수 청구권에 대한 주식 수가 너무 많으면 이 금액을 초과하면 합병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은 합병이 확실히 진행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매수 청구권 결정이 되는 4월, 5월 그때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7월 20일에 추가 상장이 되는데 그럼 6,700만 주가 모두 상장이 되면 굉장히 많은 수량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두산 쪽에서 또 이 묘수를 또 두게 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예정 가격 산정 방법을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복잡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반대 의사 통지도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고 매수 청구 방법도 잘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은 합병 반대 의사를 표현하실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 장소도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뭐 합병 이제 나는 합병을 하지 않겠다, 합병 신주를 받지 않겠다 라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계좌 보유자나 뭐 이렇게 해서 은행 계좌로 이체가 된다. 실질주주 해당 증권사에
본인 계좌로 이체가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제 현물 출자 이건데요. 두산중공업이 또 하나 공시를 냈죠. 두산 쪽에서 보유 두산 퓨얼셀 보통주를 1000만 주를 우선주와 같이 1우선주, 2우선주와 같이 합병 존속해서 두산중공업에 현물 출자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그냥 3자 배정이 아니고요. 지금 이 주식수가 이제 총 1200만 주 정도인데 그게 합계가 이제 금액이 5442억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 금액만큼 두산중공업의 합병 신주를 제3자 유상증자로 배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두산퓨얼셀 이 지분을 두산중공업에 주는 대신에 얘들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얘들이 발행하는 신주를 두산으로 받겠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배정 전에는 이제 총 주식수가 1억 5천 70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지분율이 41.95%였는데 배정 후에는 2억만 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48.53%로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현물 출자가액, 이 금액을 한 주당 발행가액 11,375원으로 나눠서 발생하는 단주는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제 주식수로 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이제 공시를 보게 되는데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원래 이제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제 이 영상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합병에 대한 역량이 중요하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일단 두산중공업이 두산 퓨얼셀의 지분을 받음으로써 두산 퓨얼셀의 거의 30%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고 이제 두산 밥켓을 51%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요. 일단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를 순이익으로 매년 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배당금도 한 1,200원 이렇게 줄 때도 있고 이번에는 900원 정도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올해 이런 트래커 같은 뭐죠? 농업 기계인가요? 네, 그런 건설 기계도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51%에 대한 배당금의 51%에 대한 것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지금 수소 연료전지 사업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30%에 대해서 또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배력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이제 두산이죠. 두산도 두산중공업의 지분이 41%에서 48%까지 증가를 하면서 거의 절반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지배력을 좀 더 높였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확실히 이 에너지 그룹의 도약을 위해서 두산그룹을 정리를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배력을 높임으로써 회사 각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네, 그러고 합병 신주가 많이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이제 또 두산이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어, 합병 신주가 발행이 되었을 때 시장에 풀릴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에 이제 제가 합병, 이 분할 합병,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두산 엔진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이 합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여기 있고요. 두산 엔진 분할 흡수 합병 시 두산의 중공업의 주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두산 엔진도 분할을 해서 사업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고 두산 엔진 투자 회사를 이제 신설을 해서 두산 중공업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분할 합병 비율은 1대 0.27이고요. 두산 엔진 지분 42.7%를 이 컨소시엄에 이제 팔고 매각을 하고 나머지 이제 이 지분을 가진 거를 분할 합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뉴스가 14일이었죠. 오전 9시 10분에 떴었고요.
3월 14일입니다. 2018년 3월 14일 9시에 그 뉴스가 떴는데 실제로 이 주가를 좀 보면요.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제가 캡처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3월 2일 기점으로 해서 거의 최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했고요. 이때 주가가 11,500원이었습니다. 지금과 공교롭게도 유사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반등을 좀 하면서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10%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결국에는 합병 신주가 어느 정도 발행이 될 때까지는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43%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저는 두산인프라코아 인적 분할 그리고 흡수 합병에 대해서 오히려 이때보다 더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이긴 했지만 이때도 이제 두산중공업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매년 좋아지지 않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에 대해서 시작을 했던 그런 거의 시작 지점에 있던 그런 해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입장에서는 내리막을 타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이미 진행을 했고 원전에 대한 필요성도 좀 느끼고 있고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재무 이 악화가 어느 정도 멈춘 느낌입니다. 지금 3조 자구안을 통해서 그룹 재무 개선도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 1.2조 유상증자 성공을 했고 두산 쪽에서 계속 이제 돈을 부어가지고 두산중공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월봉 입장에서도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자리를 잡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인적 분할 크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7월 이후에도 계속 들고 갈 예정이었죠. 결국에는 올해 말까지는 지켜볼 생각으로 계속 리뷰를 드렸던 거고, 최근에 이제 또 뭐 새로운 주주분들이 좀 들어와서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쯤에서 한번 노려봤었고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는 두산중공업을 추가 매입하는 것을 권유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잡는 것을 보고 나서 저도 이제 공격적으로 좀 매수할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이제 21선이나 아니면 요 11,500원 선을 좀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면서 추가 매입을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해외 원전 수주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풍력 에너지도 있고 지금 소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인적 분할까지 시작해서 합병 신주가 발행이 되고 두산 퓨얼셀에 대한 지배력도 높였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장 한번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